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오후 5시 뉴스 시작합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강도 높은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첫 소식 김경진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 직후 위원들이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일본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앞서 외교부 역시 일본이 발표한 이번 조치에 대해 방역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펼치고 있고 그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일본이 이번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오늘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도미타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강 장관은 장관이 직접 대사를 만나자고 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식을 잘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추가 조치를 자제해 줄 것을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는데도 사전 통보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오늘 오후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다시 한번 설명회를 열어 정부의 방역 노력을 설명하고 과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의 방문객을 입국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은 계속 늘어 오늘 오후 3시 기준 모두 11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국회 상황 알아보고 다시 코로나19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KT가 K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인터넷 은행법이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 반대 표결로 부결됐죠. 이 때문에 본회의가 파행됐는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타다금지법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제 본회의 파행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소신 투표에 따른 거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야의 약속을 못 지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KT가 K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걸 허용하는 인터넷 은행법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표결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통합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해 본회의가 정회됐습니다. 또 한 번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때 다시 원래 정신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경안이 다음 주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통합당에선 이와 관련 없는 총선용 예산은 모두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추경 통과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통합당은 또 정부가 내놓은 마스크 오부제는 사실상 배급제라면서 정부의 마스크 대응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려는 국민도 마스크를 생산하는 마스크 업체도 마스크 대란 앞에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고 어제 처리 못한 이른바 타다금지법과 가습기살균제법 등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가 재제출을 요구한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 전에 제출되면 오늘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정부 방역대책 종합해보겠습니다. 김준하 기자, 어린이집 휴원도 연장됐는데 정부가 지원 대책 내놨죠? 어떤 내용이죠? 네, 우선 현재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1인당 한 달에 10만 원씩 모두 넉 달 동안 4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와 휴원이 길어지면서 각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란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만 7살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복지 사업인데요. 아동수당 대상자는 전국에 약 263만 명입니다. 추가 수당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 돌봄 시간도 현행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2시간 늘어납니다.
집에서 아이 돌보기를 원하는 노동자는 가족 돌봄 휴가제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이용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을 오는 9일부터 말일까지 운영합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휴원하는 학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문을 여는 학원은 집중 점검을 벌여 방역 상태와 소방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네, 병상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잖아요. 병상 확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이번 주 월요일 첫 개소를 시작으로 모두 6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700여 명의 경증 환자가 이미 입소한 상태고요. 특히 오늘 문을 연 충남 대구 1 생활치료센터는 대구 경북이 아닌 충남 천안에 위치한 곳으로 자치단체 간 협력 사례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주 초까지 생활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1,600명이 추가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달 안까지 전국 16개 국립대 병원에서 모두 250여 개의 병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이 경기도 과천 신천지 본부를 행정조사했다는 소식 김 기자가 어제 이 시간 전해주셨는데 어제 조사에서 어떤 자료들 확보됐는지 나왔습니까? 네, 방역당국은 신천지교회 본부로부터 신도와 교육생 명단, 예배 출결 내역 등을 받아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조사는 어제 오전 11시부터 약 6시간 동안 과천 신천지교회 본부에서 이뤄졌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학조사팀과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팀이 함께 여기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신천지 측은 정부의 신도 명단 등을 제공했지만 누락이나 축소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중대본은 신천지 측이 실제로 누락된 명단 등을 제출해 방역 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후 4시 기준 추가 확진 통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나오는 대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아까 짚어봤지만 이제 어제 기준 확진자가 518명 증가했어요. 꽤 많은 수치였습니다. 네,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500명 폭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내일 또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되는지. 일단 지금까지는 6,200명이 넘었고요. 신규 확진자가 518명인데 이 중 94.5%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여전히 나왔습니다. 현재 사망자는 43명이고요. 완치해서 퇴원하신 분이 20명이 추가돼서 108명입니다. 현재 위중한 신분은 31명, 인공호흡기 등을 착용하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위중 환자가 31명, 또 중증 환자가 26명이라고 합니다. 확진자의 71.7%가 집단 감염 사례다라는 방역 당국의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집단 감염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양한 지역에서 계속 여러 사례가 나오고 있잖아요. 경북 경산, 봉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나왔고요. 지금 전반적인 집단 감염 한번 종합해 주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봉화, 경산이 또 그 특별 관리 지역으로 어제 지정이 됐죠. 경산시에서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신천지 교인 관련이 한 63% 된다고 그러고요. 경산시는 대구 다음으로 지금 확진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봉화 요양원에서 49명이 또 집단 감염이 됐죠. 이 기저질환이 있는 80대, 90대 노인분들이 지금 입소하고 있는 상태인데 56명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앞으로 확진 판정은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중증 20명 정도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기기로 했고요. 또 나머지 경증도 도립의료원 등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예,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후 4시 기준 추가 확진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309명, 누적 확진자는 6,5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 확진자 통계가 아까 이 기자 지적하셨지만 계속 약간 감소 추세여서 좀 희망적인 전망도 있었는데 어제 오늘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이 집단 감염과 연관이 좀 돼 있는 거겠죠? 결국 지금 환자가 감소 추세가 아니라 비슷한 정도로 오락내락 한다는 얘기는 현재 이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그 조치들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물론 국민과 의료계와 또 정부가 다 역할이 있죠. 이제 국민들께서는
개인 수칙 철저히 예방하는 뭐 손 씻기나 마스크나 이런 수칙 철저히 지키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신고해서 확진 받아야 되는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노출자가 생기고 그래서 2차, 3차 감염이 된다는 이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께서 빨리 이제 신고를 해서 확진 받아서 조치를 받는 게 중요하고, 또 의료계는 지금 이제 병원이나 요양원에 집단 감염이 생기는데, 결국 의료계 이 병원장님이나 요양병원장님들이 철저히 좀 의료 감염, 병원 감염을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취재 기자 연결해서 추가 확진 통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전해주세요. 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309명 늘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집계 결과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6,593명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누적 사망자 수는 42명이고 아직 공식 집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오늘 새벽 대구에서 80대 남성이 숨져 사망자는 모두 43명으로 파악됩니다. 현재까지 중증 이상의 상태로 분류된 환자는 모두 57명으로 집계되고, 이 가운데 31명은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하는 위중한 상태입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어제 하루 20명이 늘어 모두 108명입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지역별 확진자는 대구가 4,69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대구에서는 어제 36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어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경북 경산을 중심으로 경북 지역의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산에서는 어제 하루 5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고, 경북 전체 하루 신규 확진자는 123명으로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의 누적 확진자는 어제 0시를 기준으로 984명입니다. 확진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800여 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와 40대, 60대 순으로 누적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전국 확진자 중 72% 정도가 신천지와 청도 대남병원 등과 같은 집단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확진 현황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경산을 아까 좀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북 상황 좀 종합해 주실까요? 대구 경산은 또 대구와 밀접한,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대구 다음으로 지금 확진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경산에서도 신천지 교인과 관련해서 집단 시설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아서 신천지 교인 관련이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이 어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좀 강력하게 지금 방역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 이어가면은 이제 대구 경북 쪽 계속 여전히 확진자가 몰려 있고, 특히 이제 경북 쪽에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봉화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집단 감염이 여전히 방역으로 좀 잡히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72% 앞으로 주사해서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집단 감염이라는 거는 종교 집회가 됐든 스포츠 댄스가 됐든 노래방이 됐든 학원이 됐든 요양원이 됐든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있고 그중에 확진 환자가 있으면 노출이 돼서 2차, 3차 감염자가 속출하는 이런 게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를 모임을 최대한 지금 자제해야죠. 지금 이게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학교를 개학 연기했지만 학원에서 계속 또 어제 뉴스 활동하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환자가 느는 겁니다. 그렇고 또 하나는 이 보건당국이 아까 이제 질병관리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명의 확진자가 2명 또는 3명의 2차 감염자를 일으킨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의 환자가 1명 미만의 2차 감염자를 일으키면 이 환자 수는 급격하게 줍니다. 지금 한 명의 환자가 2명 또는 3명을 감염시킨다는 것은 집단 감염 발생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지금 좀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국민 스스로도 그런 모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그런 모임에 안 가시는 게 좋겠죠. 지금 상황은. 이것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일단락 될 때까지는. 그리고 정부는 결국은 이 환자가 증상이 시작돼서 확진 기간을 5일, 7일이 아니라 하루나 이틀 내에 빨리 발견해서 격리해야 접촉자 수가 최소화되지 않습니까? 접촉자 수가 5분의 1 이렇게 줄면 그중에 2차 감염자 수도 주는 것이고, 이건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빨리 확진 격리해서
접촉자 수를 최소화하고 그중에 환자 발생을 줄인다. 이 심플합니다. 이건 단순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1,600명이 확진 환자가 자가격리가 되고 있는 중에 아무래도 가족 중이나 뭐 방문객 중에 접촉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감염자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 복잡한 원칙은 아닌데 사실 수행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건 알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닌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도 개개인이 이제 개인 위생도 지키고 이 집단 모임에 자발적으로 가시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이런 걸 주최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지금 해야 되겠죠. 지금 소낙비가 내리는데 소낙비를 피해야죠. 그런 게 중요한 거고 또 정부 보건당국은 좀 더 선제적으로 이 환자를 빨리 찾아내서 이 진단 격리까지 기간을 단축시켜서 2차 감염자 접촉자 수 줄이고 환자 수 줄이고 이렇게 가면 한 명의 환자가 두세 명이 아니라 한 명의 환자가 한두 명, 종래에는 한 명의 환자가 1명 미만으로 전파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 코로나19의 전파력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유행 정점을 거꾸로 내려간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뭐 국민과 의료계와 또 정부 당국 또 이 집회 뭐 학교가 됐든 뭐 종교 단체가 됐든 스포츠 댄스가 됐든 뭐 노래방이 됐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발적으로 좀 중지하는 것이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내일이면 주말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교회도 아직 상당수 있고요. 저희 지금 취재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종교 시설도 계속 활동을 이어가는 곳도 없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황이 길어지는 만큼 또 피로도도 누적되고 약간 이제 경각심도 좀 누그러들면서 외출을 이제 계속 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는 거죠. 더 부추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험하죠. 뭐 지금 뭐 종교 시설 집회에서 계속 집단 발생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 단체의 이제 위신 이름에도 이제 누가 되고 또 2차, 3차 환자들이 생기니까 그 지역사회에도 이제 피해가 가고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됐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환자 수가 우리가 급격하게 좀 줄길 기대하고 이 종식되길 기대하는데 지금 꾸준하게 400~500명이 이제 발생되는 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 이건 뭐 국민, 국가, 뭐 단체, 의료계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그래도 이제 정부 보건당국이 이 전체적인 국면을 리드하고 강하게 좀 알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좀 규제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겹게 반복하셨겠지만 이제 저기 주말이고 네. 예방법 한 번만 좀 정리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이건 기본이고 국민 개개인이 방역 초병이다 생각을 하시고 손 씻기 철저히 하시고 손 씻기. 예, 손 씻기 철저히 하시고 뭐 틈이 나면 뭐 예전에 제 스승님이 신종플루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물을 보면 손을 씻어라. 그냥 물을 볼 때마다 씻어라. 예, 이게 자주 씻으라는 얘기인 거죠. 생각날 때마다 씻으라는 생각날 씻으라는 얘기고 사람이 많이 이제 모이는데 안 가는 게 좋은데 부득이 가게 되면 이제 마스크 착용하고 손세정제 이렇게 갖고 다니고 틈날 때 손세정제 쓰고 이런 게 중요하고 지금은 이런 밀폐된 공간의 모임은 안 가시는 게 좋겠다. 뭐 주말에 좀 기온이 오른답니다. 한 17도 정도 오르고 비도 좀 온다고 하니까 좀 바이러스는 좀 물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좀 뭐 외출도 하시고 드라이브 하셔서 바람도 쐬고 좀 기분을 좋게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모이는 있습니다. 장소는 피하되 네. 그냥 소규모 외출 정도는 그렇죠. 뭐 이 뭐 산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뭐 비가 오고 뭐 그렇긴 하지만 뭐 비가 오는데 뭐 사람들이 많이 나올 리는 없겠습니다만서도 나름 이제 봄비를 또 이제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하자 뭐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이제 심리 방역이라고 이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전국 중계차 연결해서 지역별 확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 90%가 몰려있는 대구, 경북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대구에서는 오늘 새벽 80대 남성이 숨졌고 경북 지역 요양원들에서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시청 연결합니다. 박진영 기자, 확진 현황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49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367명, 경북 123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5,6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도 늘었습니다. 오늘 새벽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이 숨졌는데요. 이 남성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 시설에서의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은 입소자 39명과 요양보호사 9명 등 5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경산의 행복요양원에서도 입소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도내 집단 생활시설 580여 곳에 대해 예방적 동일 집단 격리를 실시합니다. 한편 경북 경산 지역에서 확진자가 404명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대구와 청도에 이어 경산을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대응 조치와 지원을 확대합니다. 네,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가 기부한 성금을 거부했다는데 관련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천지 교회가 기부한 성금 100억 원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의 방역 업무에 신천지 교회가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시는 어제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회 다수의 신도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신천지 교회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이외에 신도들이 진단검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식으로 방역 업무에 비협조적인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가 1,700여 명에 육박합니다. 한편 오늘부터 국군 대구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면서 병상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구 지역의 중증도 이상의 확진 환자들이 국군 대구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국군 대구병원엔 어제 50명에 이어 오늘도 170여 명의 환자가 이송될 예정입니다. 경증 환자 630여 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습니다. 어제 칠곡 한티 피정의 집에 일부 환자가 입소했고 추가로 확보되는 시설에 500여 명의 경증 환자들이 입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동일 집단 격리 중인 경남 한마음 창원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들에 대한 능동 감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경재 기자, 신천지 신도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세요. 네, 경상남도는 신천지 교회 신도와 교육생을 전수조사해 유증상자 298명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22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74명이 검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다. 신도 가운데 미성년자도 1,423명이 확인돼 능동 감시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대구 경북 인접 지역인 거창과 창녕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거창 웅양면에선 주민 230여 명이 사는 마을 2곳에서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창녕 노래방과 관련해서도 직원 1명과 손님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도는 이 두 곳의 2차 접촉자를 추적하는 한편 대구 경북과 생활권이 겹치는 거창과 창녕, 합천, 밀양 등 4개 시군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으로 이송되는 대구 경북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립마산병원과 지역 대학병원에 중증 환자 5명을 포함한 107명이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병원도 오늘부터 11일까지 대구 경북의 경증 확진자 148명을 이송해 치료할 계획입니다. 오늘 경남에서 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동일 집단 격리되고 있는 한마음 창원병원 간호사가 자가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창녕에선 동전 노래방을 이용했던 확진자의 가족 27살 남성이 감염됐습니다. 오후엔 거창 웅양면과 관련해서도 확진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현재까지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78명으로 이 가운데 중증 환자는 1명, 퇴원 환자는 4명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충북에서는 오늘 확진자 3명이 추가됐습니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같은 마을 주민들로 확인됐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유진 기자, 그러니까 확진자와 경로당과 병원을 같이 다녔던 주민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괴산 주민 3명은 충북 12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60, 70대 고령인데요. 이로써 현재까지 충청북도가 집계하고 있는 확진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12번째 확진자 84살 A씨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A씨와 같은 마을 주민으로 A씨와 함께 경로당과 병원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심 증세는 없었지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결과 세 사람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렴 증상이 악화돼 서울중앙대병원으로 옮겨진 A씨와 달리 세 사람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괴산군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12번째 확진자 A씨의 동선을 공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괴산군 장현면 마을 주민에게 일시적으로 이동을 삼가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대상은 확진자와 그 밀접 접촉자 등 모두 1000여 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의심 증상을 보인 충북의 신천지 신도 234명 가운데 20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신도 1명은 연락두절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대구 지역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충북 제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과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를 지정했는데요. 이시종 충북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제천시 정부와 함께 지역사회 감염이 없도록 철저히 방역하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도청에서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상황도 알아봅니다. 오늘 확진자가 5명 추가됐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천안의 댄스 교습소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 충남 지역 확진자는 대부분 천안에서 나오고 있네요. 네, 세종시에 사는 줌바 댄스 강사인 41살 여성을 비롯해 충남, 천안 3명, 아산 1명을 합쳐 모두 5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세종시 확진자와 천안 확진자 등 2명은 지난달 15일 천안에서 열린 전국 댄스 강사 워크숍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 댄스 강사 워크숍에 참석한 29명 중 6명이 확진됐는데 이 참석자 중에는 대구에서 온 강사 3명이 있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해당 워크숍이 천안 지역 댄스 교습소에서 촉발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 중에 가정 내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아 2차 감염을 일으킨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댄스 교습소 강사나 수강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가족 간 감염이 늘면서 이 수강생 일가족 4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이 집계된 가족 감염자만 23명에 달합니다. 이 자가격리 통보를 제때 받지 못한 확진자도 발생했습니다. 천안시 백석동의 패스트푸드점에 일했던 20대 여성 확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발열 증세가 있었는데 지난 2일에서야 뒤늦게 격리 통보를 받아 이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과 세종시 충청남도 누적 확진자는 지방자치단체 집계로 모두 1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보도국에서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이번엔 부산입니다. 오늘 확진자 2명이 나왔는데 중학교 교사와 성당 신도로 확인돼서 역학조사가 확대됐습니다. 부산시청 연결합니다. 강예슬 기자,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면 교직원과 학부모들도 격리 조치가 됐겠군요.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부산 확진자 중 1명은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54살 교사입니다. 이 교사는 어제 오전 기침 등의 증상으로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교사는 부산 강서구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고 최근 사상구의 중학교로 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 교육청은 이 교사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교직원과 학부모를 전원 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학교 2곳을 폐쇄한 뒤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나마 개학이 연기됐고 이 기간에 교사가 학생들과 직접 접촉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확진자는 83살 여성입니다. 이 확진자는 앞서 3명의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장산성당의 신도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이 신도가 지난달 19일 해당 성당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하고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또 지금까지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과 관련해 확진자와 더 접촉한 학생들은 없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락이 닿지 않은 신천지 신도 20여 명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금까지 확진자 5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또 오늘 중으로 아시아대 요양병원 요양보호사와 해운대 나눔과 행복병원 간호조무사 등 모두 3명의 완치자가 잇따라 퇴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이번에 수도권 상황 알아봅니다. 서울시가 신천지 측에서 제출하지 않은 시설 32곳을 추가로 찾아내서 폐쇄 조치했습니다. 어제 하루 수도권에서 12명이 늘면서 누적 확진자는 234명이 됐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홍진아 기자, 추가로 확인한 신천지 관련 시설이 정확하게 몇 군데죠? 네, 서울시가 제보를 통해 추가로 찾은 신천지 관련 시설은 32곳입니다. 문화센터나 학습카페, 미용실, 마사지 시술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방역 뒤 폐쇄됐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질병관리본부가 신천지 측으로부터 받은 서울 지역 시설 170곳을 포함해 모두 202곳이 신천지 시설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지 측에서 처음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서울시는 다음 주 금요일 예정된 신천지 법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이 같은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내 대중교통 이용도 크게 줄었다는데 정확한 통계가 나왔습니까? 네, 서울 대중교통 이용량이 30% 넘게 줄었습니다.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지하철 이용은 1월보다 37% 줄었고 버스는 33% 줄었습니다. 자동차 통행량도 9% 정도 감소했습니다. 서울 시내 버스 업계는 운행이 한번 종료될 때마다 버스 손잡이와 의자, 하차벨 등을 소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12명 늘어 모두 23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2명, 경기에서 10명 늘었고 인천은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자체 집계로는 누적 확진자 106명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38살 남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분당재생병원에서는 확진자 9명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종로구 명륜교회와 종로 노인복지관 관련 확진자가 모두 10명입니다. 서울시는 명륜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감염이 종로 노인복지관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은평성모병원과 성동구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 생명샘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 현재 확인된 관련 확진자는 10명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네, 경기도 성남 분당재생병원의 환자와 보호자 또 의료진까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병원 진료가 중단됐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기훈 기자, 병원에서 대규모로 한꺼번에 확진자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몇 명이 확인됐습니까? 네, 수원의 생명샘교회에서 확진자가 10명이 나온 게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런 만큼 병원에서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환자 3명과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3명 등 모두 8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환자 보호자 가운데도 1명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병원 측은 오늘 새벽 30분부터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병원 측은 지난 1일 심한 딸꾹질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76세 남성인 폐암 환자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어제 확진 판정이 나오자 곧바로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벌였습니다. 검사 결과 77세 여성인 폐암 환자뿐 아니라 82세 남성인 폐암 환자와 그 보호자 그리고 의료진 5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7세 여성 역시 76세 남성과 같은 날인 지난 1일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이 여성도 76세 남성과 마찬가지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병원 내 감염 경로도 확인이 됐나요? 네, 확진자들은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주로 입원한 본관 8층 81병동에서 함께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동선이 겹친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76세 남성과 77세 여성 환자 확진자는 지난달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입원 당시는 물론 지난 1일 응급실에도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당 재생병원 관계자는 76세 남성 환자가 어제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77세 여성 확진자의 경우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명 가운데 1명이 병원 내 첫 전파자일 가능성을 두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 경로를 파악 중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의료진이 첫 전파자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병원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의료진과 보호자 등 접촉자들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병원 측은 특히 76세 남성과 77세 여성 환자의 경우처럼 전혀 코로나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입원 환자의 경우에 병원이 모든 입원 환자들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격리시키지 않는 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재생병원에서 KBS 뉴스 김기웅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요즘에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 또 진위 판단이 어려운 정보들도 함께 유통되고 있죠. 통합뉴스룸에서 걸러드립니다.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 팩톡을 진행 중인 임주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임 기자, 일단 오늘 마스크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이게 마스크 재활용을 어떻게 하냐, 네. 재활용이 가능한가 이런 관심사인데 자외선 살균기가 마스크 재활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인터넷 카페나 뭐 SNS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 등에서 지금 많이 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긴 써야 되는데 이거를 뭐 구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든 살균이라도 해서 재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면서 각종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알코올로 이제 소독을 하거나 뭐 스팀 살균, 뭐 전자레인지나 헤어드라이어의 그 열풍을 쐬주면 마스크에 붙어있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죽어서 재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일전에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재활용 비법들이. 예, 비법들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마스크 필터를 망가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무근이다라고 검증은 된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마스크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살균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자외선 살균기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로 살균해서 쓰면은 뭐 재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막 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자외선 살균기가 정확하게 뭔가요? 그게 되게 이제 어떤 뭐 큰 병원이나 공장에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뭐 아기 키우는 집에서는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뭐 젖병 살균기나 그리고 뭐 저희 구내식당 같은 데 가면은 뭐 컵 이렇게 넣어두고 막 살균하는 그런 기기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요새 보면은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 보면 뭐 2, 3만 원짜리 휴대용 살균기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스마트폰이나 뭐 자기 그 물건들을 소독해서 써라. 그리고 또 특히 요즘 같은 마스크도 소독해서 쓰면은 효과가 좋다. 뭐 그렇게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답을 말씀해 주실 때입니다. 이 자외선 살균기가 도움이 된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과학적 근거는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있나요? 근거 있어요. 예, 세균과 자외선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뭐 근거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일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 2018년에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의료센터 연구진이 그 저명한 과학학술 지저주 네이처에 실은 연구 보고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독감 바이러스에 자외선을 쪼였더니 바이러스가 비활성화됐다. 뭐 이런 결과가 하나가 나온 게 있고 또 2003년에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좀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60분 동안 자외선에 노출을 해봤더니 감염력이 사라졌다. 마찬가지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밖에도 뭐 자외선의 살균 효과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고요. 어쨌든 과학적 근거를 뭐 상당히 제시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뭐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어 이게 결국은 마스크 필터를 오히려 손상시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자외선 살균제는 필터 훼손과 상관이 없나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데 그것도 또 연구가 된 바가 좀 있었습니다. 그 미국 국립보건원이 2015년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4가지 종류의 N95 마스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K94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대상으로 그 실험을 해봤더니 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자외선을 더 오래 그리고 더 강하게 쪼였을 경우에는 마스크 기능이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팀은 너무 오랫동안 노출하지만 않으면 마스크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 뭐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비슷한 결과가 또 2009년에도 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을 쬐다고 해서 무조건 마스크가 망가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뉴스 보시고 당장 마스크를 자외선 살균제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럼 자외선 살균제 얼마나 넣어야 됩니까? 그게 이 대개 연구 보고서들에는 어떤 에너지량으로 이제 연구가 돼서 표기가 돼 있다 보니까 몇 분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명기는 안 돼 있는데 대개 이제 업계나 전문가들의 그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요, 대략 한 30분 미만 정도면 크게 손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건 정확한 결과는 아니니까요. 그냥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 미만이라고 하면 조금 수치는 애매하네요. 그렇죠. 뭐 한 15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10분 미만 얘기하시는 분인데 뭐 이거는 정확하게 연구된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제 단정적으로 자외선 살균제는 마스크 재활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목에서 마스크를 효과는 있어요. 근데 소독을 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WHO나 다수의 전문가들이 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아직 근거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단언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마스크 재활용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그 몇몇 연구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나타나긴 했는데 실험 대상이 됐었던 바이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바이러스가 다 같은 바이러스지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자외선에 사멸되는지 여부는 추후 또 연구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세균에 대한 살균 효과는 분명히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없애겠다 그런 기대를 하시는 거는 무리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 기자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좀 약간 피해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어려우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제 마스크 수급 대책이 일주일에 2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2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 갖고서 3, 4일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재활용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단정적으로 말씀은 어려우시겠지만 자외선 살균제를 사용하는 것이 재활용에 특히 세균 증식을 막는 데는 기여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외선 살균제를 지금 쓰는 것이 마스크를 넣어도 된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스크 재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큰 축의 하나가 이게 사용하다 보면 뭐 침방울도 묻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묻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거기서 새로운 세균들이 막 증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균을 소독해서 쓰겠다라는 차원이라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것까지는 무리겠지만요. 예. 임 기자 계속해서 이런 관련 정보들 팩트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놨는데 따져보니 일주일에 2장씩 제한을 해도 마스크가 부족해서 한 사람이 한 장도 못 살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생산량을 40% 늘릴 계획이지만 이럴 경우에도 한 사람의 2장은 돌아가기가 힘들어서 결국 줄 서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적 마스크를 구하려는 줄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는 일주일에 2장. 2장도 올해는 안 되죠. 일주일에 4장은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데 사실 실제 공급은 그에도 못 미칩니다. 현재 생산량은 일주일에 7천만 장 수준. 80%를 공적 물량으로 높여도 여기에 의료 방역기관 우선 공급분을 빼면 실제 물량은 4,200만 장. 전체 인구와 비교해보면 공급은 일주일에 1인당 한 장이 안 됩니다. 때문에 정부는 지원을 통해 한 달 안에 생산량을 40% 늘릴 계획이지만 그래도 공적 마스크는 일주일에 6천만 장 수준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만큼 오부제를 해도 어느 정도 줄서기는 불가피합니다. 공평 보급을 위해서라지만 1인당 2장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신분증만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꼭 직접 가야 하는 건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겐 힘든 점입니다. 정부에서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정으로 나이 많은 사람네 집은 가정으로 좀 이렇게 뭐 확인을 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민간 공급량은 20%로 줄게 됐지만 1인당 판매 개수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 한 명의 마스크를 30장씩 판 한 대형마트에는 밤새 긴 줄이 늘어섰지만 상당수는 번호표도 받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마스크 사재기가 잇따르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10곳 안팎의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들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검찰은 이들 업체가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영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마스크를 박스째 들고 나옵니다. 평소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시중에 풀지 않고 보관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들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사재기 전담 수사팀은 오늘 이 업체를 포함해 10개 안팎의 마스크 관련 업체들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업체로 보내 보관 중인 마스크와 함께 생산 내역과 거래 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마스크 제조와 유통 과정의 단계별 자료를 분석해 사재기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마스크들 가운데 적법하게 생산돼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들은 대검 지침에 따라 압수하지 않고 정상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보건용품 불법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보건용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모두 168건으로 전날보다 31건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마스크 관련 범죄가 대다수로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사재기하는 매점 매석 사건도 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매점 매석 사재기 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이 유형 범죄는 어제 27건에서 하루 만에 8건이 늘었습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 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달 5일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 매석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요즘 집 밖으로 안 나가는 분들 많으시죠? 노인복지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폐쇄되면서 불안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박상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홀로 강릉에 살고 있는 72살 신천덕 씨. 집에서 혼자 밥을 해먹고 텔레비전만 보는 하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소 활기차게 다녔지만 요즘은 이웃집에 잠깐 들러 얘기를 나누다 오는 게 전부입니다. 오늘 뭐 사망자도 엄청 생겼구만.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스러워. 진짜 이러다가 뭐 우울증이라 하는 게 뭐나 해도 진짜 아닌 게 젊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뭐 우울증 온다대. 그 우울증이 그런 게 우울증 같아. 지체장애인 이미정 씨는 한 달째 감기가 낫질 않습니다. 몸이 약해 병원 가기도 꺼려지는 상황. 반려동물들과 함께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답답해요. 반려견들이랑 뭐 이렇게 고양이랑 제가 이렇게 애들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많이 좀 우울했을 거예요. 이처럼 코로나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일명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월호나 대구 지하철 참사는 그 당사자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직접적으로 개개인의 일상에 영향을 줘서 과거의 사건들보다 훨씬 더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은 한적한 곳에 나가 가벼운 산책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또 정확한 정보를 취사 선택해 코로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갖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이번에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확진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격리가 해제된 환자도 함께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 수 6,593명이 됐습니다. 0시 기준보다 309명이 늘었는데요. 공식 집계로 사망자는 42명이지만 대구에서 자체적으로 오늘 새벽 사망자가 한 명 더 발생했다고 발표를 해서 사망자는 43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격리 해제된 환자 수 어제에 이어 오늘도 100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이렇게 격리 해제된 환자 추이를 보면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늘 20명이 늘어서 108명이 됐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돼서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 2주 이상이 지나면서 이렇게 완치된 환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국 지도로 확진자 현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 전체 확진자의 90%에 이르는 환자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도권 그리고 부산과 경남 지역, 충남 지역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2.1로 어제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192.7, 그리고 경북 지역은 37입니다. 그리고 충남 지역 4.2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해보면요. 대구 시민 519명 중에 1명이 코로나19의 확진자인 셈이고요. 서울의 경우는 9만 명 중에 1명 비율로 보면 됩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긴 하지만 지역별로 이렇게 인구 대비 확진자를 보면 다른 지역들은 대구, 경북 지역에 비해서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신 기자, 최근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 확진 현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경북 지역에서는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123명이 늘어서 대구에 이어서 가장 많았습니다. 세 자릿수 증가는 처음인데요. 신규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북 경산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기존에 많은 환자가 발생했던 청도 대남병원 그리고 봉화 푸른요양원 등 그런 감염에 이어서 경산 지역에서 이렇게 소규모 요양원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보건당국은 사회복지시설의 집단 감염은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특히 우려된다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와 청도에 이어서 경산 지역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앞서 관련 소식 전해드렸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대해 사실상의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입국이 허용돼도 2주간 격리 조치되는데 자국민에 대해선 불필요한 한국 방문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상 2주 격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오는 9일부터 우선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두 나라에서 오는 항공기의 기착지도 도쿄 인근 나리타와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한정했습니다. 도쿄와 가장 가까운 하네다 공항은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検疫所長が指定する場所で2週間待機、国内において公共交通機関を使用しないことを要請します。 한국인에게 적용되던 90일 이내 일본 무비자 입국이 중단되고 한국과 중국인에게 이미 발행한 일본 입국 비자의 효력도 정지됩니다. 사실상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일부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진 특정 지역에 대한 입국 거부도 확대됩니다. 이미 시행 중인 대구와 청도군 외에 안동과 경산시, 칠곡군 등 경북 7개 시군에 최근 14일 안에 머문 적이 있는 외국인은 일본 입국이 거부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올림픽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한국과 중국을 규제하는 강수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입국자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한국 방문에 대한 경계 수준도 높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불필요한 방문을 중단하도록 한 2단계 경계를 한국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대구와 경북, 경산 등 9개 지역은 방문 중지를 권고하는 기존 3단계 경계를 유지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최고 20mm가량, 또 남해안 지역에서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남부 내륙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남서풍이 불면서 날은 흐리지만 기온은 높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를 웃돌겠는데요. 지역별로 아침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2도, 청주 1도, 광주, 대구 3도 등으로 오늘보다 4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3도, 청주, 광주 14도, 대구 13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이 높게 올라서 다소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 각계각층의 따뜻한 손길과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한 때 저희 통합 뉴스룸을 통해서 응원의 목소리 전달해 오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스타 셰프로 유명한 분이죠. 요리 연구가이기도 한 이연복 씨입니다. 일상이 일단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 이제 위생 관리하는 거, 매장에 항상 도착하면 철저하게 이렇게 위생 관리하는 게 무지 많이 달라졌어요. 직원들 손 자주 씻고 말 마지 안 하도록 하고,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있으니까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죠. 일단 저희 매장만 봐도 일단 매출이 절반 이상 반토막이 났는데, 주변에 안타깝게도 이제 매장을 한두 군데씩 닫는 데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퇴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 다 같이 위생의 규칙 같은 걸 철저하게 지키고 이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일단 세상을 살다 보면 갑자기 여러 가지 재앙들이 한 번씩은 겹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빨리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기부를 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쪽에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얼른 기부를 하고 힘내시라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생각지 않게 대구와 경북 지역으로 많이 확산됐는데 정말 힘드실 거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대구와 경북 시민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빨리 퇴치할 수 있도록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대한민국은 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뉴스 마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오후 7시에 이어집니다. 일상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